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필근님과 함께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마음이 좀 갑갑해요. 왜요? 물가는 막 치솟고 네. 날씨는 푹푹 찌고 맞아요. 코로나는 다시 또 유행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저는 또 더욱더 갑갑한 게 예. 물가는 치솟고 제 몸무게도 치솟고 날씨는 무덥고 살쪄서 더 덥고 그런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뭐든지 오르고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그래요? 다 오르고 있나요? 예. 제 몸값만 그대로입니다. 근데 내려가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저희 주식이죠. 그렇군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네. 지금 뭐 삶이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좀 어려운 시기를 다들 겪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고 집에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이 TV 보는 게 이럴 때를 좀 헤쳐나가는 방법이겠죠. 저는 딱 일 예. 끝나고 집에 가면 수박부터 찾아요. 그렇지. 냉장고 딱 열고 시원한 수박. 근데 수박을 살 때마다 저 좀 너무 무겁고 집에 가지고 올 때마다 그 낑낑거리면서 불편하죠. 가지고 오면 맞아. 불편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딱 배송 하나 버튼 딱 누르면 아침에 새벽 맞아. 문 열면 맞아요. 수박 딱 있습니다. 그런 맞아요. 세상이 왔어요. 네네. 진짜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편안한 세상 속에서 네.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 네. 오늘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주제 뭘까요?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류혁명입니다. 물류혁명. 네. 물류형이 많이 들어갔죠. 아니 뭔가 물류하면 일단 굉장히 거창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쵸. 일단 큰 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컨테이너. 컨테이너 이런 거. 근데 혁명이란 말처럼 네네. 요즘에는 배가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뭐 이런 거를 다 거쳐서 버튼 하나로 집 앞에 바로바로 배송이 되니까 물류혁명이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물류혁명 시대에 살게 되었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를 찾아주신 게스트는요, 저희 PD님이 정말 신선한 얼굴을 발굴하셨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허성호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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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섭외 전화 드렸을 때 깜짝 놀라셨다고요. 네. 깜짝 놀란 정도는 아니고 네. 예, 조금 놀랐습니다. 조금. 예, 조금. 방송은 자주 하진 않으셨나요? 예, 방송은 거의 처음 해봐요. 진짜 신선한 얼굴을 찾으셨네요. 네. 아니 또 제가 듣기로는요, 네. 우리 또 PD님이 네. 직접 논문 발표하시는 영상을 보고 와. 섭외를 하셨대요. 진짜요?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호모 디지쿠스잖아요. 좀 젊은 느낌이 나죠? 네. 오늘 재밌고 신선하고 젊고 밝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교수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지선 요원이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준비한 바로 그 제목은 제목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뭐야? 갑자기 로맨틱하지? 아니 무슨 뭐 개인 방송도 아니고 그러게요. 들어보세요. 네네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편의 생일. 10년이 넘도록 쓰고 있는 남편의 지갑을 바꿔주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해외 직구 앱을 켜서 주문을 했다. 어허. 일주일 만에 도착한 반짝반짝한 명품 지갑. 발품을 팔지 않고도 싸고 빠르게 구입 완료. 그리고 어젯밤 미역국 재료와 케이크까지 주문을 했는데 짠! 새벽에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이 돼 있다. 남편을 위해서 빠르게 상을 차리고 케이크에 불을 켠 후 잠들어 있는 남편을 깨웠다. 남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생일 축하합니다. 와! 어리둥절하면서도 행복해하는 남편과 함께 오늘 밤은 메타버스 속 하와이에서 야
마지막에 또 메타버스로 마무리. 근데 이 메타버스는 제가 네네. 쓴 건 아니에요. 작가님이 굳이 넣으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홈모디 찍고 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취지에 맞게끔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 주문으로 했고 그렇죠. 그렇게 뭐 아무튼 노력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네요. 남편 생일인데 뼈 때리는데 손가락 몇 개만으로 했네.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지선님이 준비하신 내용 중에 교수님, 네. 물류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이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먼저 두 분 사이가 너무 돈독하신 것 같아요. 참 좋아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물류혁명 하면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좀 뭔가 거대하고 좀 범접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조금 알기 쉽게 물류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거창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뭐 물류는 다른 산업들처럼 계속 발달돼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술의 아주 급격한 발전을 겪고 있는데요. 물류에서도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서 한 단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물류혁명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러한 것들이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신 물건들을 빠르고 또 싸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달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뭐 그렇군요.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발품을 파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뭐 악기 사려면 낙원상가. 맞아요. 네. 옷 사려면 동대문. 맞아요. 항상 가는 곳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손가락 하나로 그냥 클릭 한 번 하면은 집 앞으로 오니까 맞아. 진짜로 그 무슨 혁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맞아요. 진짜 혁명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매라는 필구님이 이야기하신 구매라는 행위를 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어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제로 판매자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거래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또 교통수단 발달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가 산 물건이 이제는 저 멀리 해외에서 바다 건너서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택배로 받아볼 수 없었던 물건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 그치. 맞아. 신선한 회, 맞아요. 고기 이런 것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치. 요즘에는 이제 보냉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온도 체크하는 기술 그리고 또 운송 자체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물건들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저는 가장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새벽 배송. 새벽 배송. 맞아요. 와 그게 정말 아침에 문 열면 거기 있으면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덩달아 돈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사게 돼. 맞아요. 너무 쉽게 사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특히 코로나 우리 겪으면서 네. 새벽 배송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최근 분석에 의하면 한 2020년도에 2조 5천억 정도 되는 시장 규모가 23년에는 12조 원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 배송이라는 게 우리가 이번에 특히 배두가 됐지만 네. 예전에도 없던 서비스는 아니에요. 예전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전통적인 새벽 배송, 우유 배달 있었죠. 그러네. 신문 배달. 그러네. 요거를 새벽 배송이라고 할 수 네. 있나요? 새벽 배송이 원조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 우리 지금 요즘 네. 이야기로 하면은 이것은 이제 구독 배송 또는 뭐 구독 경제 이렇게 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예전에 이러한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은 뭐 1개월이면 1개월, 뭐 3개월이면 3개월 딱 기간을 정해놓고 그동안 쭉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새벽 배송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새벽 배송은 이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예. 이제는 그냥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아볼 수 있는 맞아요. 이러한 누가 얼마나 네. 주문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배달을 해주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난이도는 좀 더 높아진 그런 배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상상도 못했고 다음날 아침 우리 아이 먹일 우유가 없으면 편의점 가서 급하게 사온다든지 네. 아니면 내일은 먹지 마, 내일은 없어 우유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나쁜 이제는 아빠네. 이제는 나쁜 아빠가 될 수가 없어. 어. 무조건 그냥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이 그 쿠팡 그리고 또 마켓컬리 저는 딱 떠올려지는데 이게 진짜 난이도가 높은 배송이거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주문할지 맞아요. 모르니까. 맞아요. 네. 정말로 혁신적이었고 되게 놀랐었어요, 저는 처음에. 맞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가정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이 요즘처럼 모두들 바쁜 시대에 갑자기 필요한 물건, 갑자기 뭐 내일 필요한 음식, 맞아요. 갑자기 떨어진 음식 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정말 이용자들에게는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새벽 배송. 근데 어. 오아시스 마켓? 오아시스 마켓. 이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네네. 이거 말고는 나머지 기업들은 다 적자래요.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새벽 배송이 혁신적인 물류 서비스이긴 한데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러한 그 물류예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윤을 내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성장하는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뭐 기업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라서 이윤이 아직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네. 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 쿠팡의 회원이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편한 게 네. 한 달에 얼마씩만 내면은 언제든지 그냥 바로바로 다음날 맞아요. 무료로 네, 받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어쩔 때는 되게 미안할 정도인 게 핸드폰 끝에다 꼽는 젠더라고 그러나? 네, 젠더, 뭐 단자, 뭐 이거. 정말 요만한 거 하나 샀는데 12시 직전에 사가지고 새벽에 오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는 뭐가 남는 건가? 되게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좀 사과 좀 하시지. 공개 사과하시죠. 네, 여기서 한번 앞으로는 웬만해서는 묶음 배송을 네, 이용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해서, 단독 배송은 이제 또 기업의 이윤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패드님 같은 사람 때문에 네. 적자가 나나 보다. 아, 그런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예, 여러모로 갑자기 이유가 죄송합니다. 여기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물류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네. 국내의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필근 요원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조사를 해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번 뭐 안 해오고 읽고 뭐 읊어드린다고 주변에서 맞아. 막 항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낭독해드립니다. 와. 글로벌 국내 기업 스마트화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산업 성장과 전자상거래 확산,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대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화의 급진전은요, 소량 다품종 물류 처리 및 신선 물류 등 한 발짝 더 다가간 물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물류센터의 대형화, 첨단화,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스마트화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은요, 모두들 아시는 걸 거예요. 미국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네. 아마존 물류센터 공급 및 운영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요, 대형화와 스마트화로 정의되는데요. 처리 물량의 증가와 센터 대형화에 따라서 아마존은 신속 유연한 물류 처리를 위해 인력 중심의 운영 구조를 AI, 로봇 기반의 스마트 물류센터로 전환 중입니다. 프라임 고객에게 10억 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하는데요. 프라임 고객에게는 미국 내 주문의 경우 2일 내 배송을 약속하고 있는데, 와. 이를 위해서 아마존은 고객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순간 제품 위치 앞 배송 동선을 예측하는 것부터 각종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의 스마트화 투자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물류기업뿐만이 아니라요, 제조업 및 일반 유통업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독일의 생활용품 기업 henkel은 디지털 트윈 개념을 활용해 실제 물류센터 내 장비 및 화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구현하고 가상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유통업계와 택배업계를 중심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도입이 활발한데요. 생활용품 유통업체죠. 다들 뭐 익숙한 곳. 다이소. 다이소. 뭐든지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는 용인의 최첨단 시설을 갖춘 허브 물류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 센터에는요,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해서 물류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이를 통해 창고 운영 비용이 매출액 대비 4% 수준에서 2%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성공적이죠. 예. 또한 롯데슈퍼는요, 의왕시의 스마트 물류센터 오토프레시를 구축했습니다.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로봇이 직접 찾아서 피킹하는 GTP 피킹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문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킨 거죠. 이를 통해서 기존 센터 대비 2배 이상의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와.
이게 엄청난 낭독이었습니다. 아, 그럼요. 낭독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죠? 아, 저 이 낭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네. 게 네네네. 그 미국 큰 땅을 어떻게 2일 만에 배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너무 놀랍고 네. 아마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이잖아요. 네. 물류센터 자동화의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네, 필근님이 너무 자세히 조사를 해오셔가지고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존 하면은 뭐가 생각이 네. 나세요? 뭐 아마존? 악어나 원숭이 뭐. 그렇죠. 뭐? 뭐 타잔. 네. 타잔. 이러면 안 돼요. 왜? 잠깐만, 우리 콘돔쟁이다 맞아요. 아, 저희 호모 디지쿠스잖아요. 예. 진화해야죠, 아, 진화해야죠. 그치. 너무 올드했나 우리가? 아, 우리가 진화를 못했네. 아직 원숭이에 머물러 있었네. 네, 아마존 하면 아무래도 진짜 배송, 어. 이런 거 혁신, 이런 게 맞습니다.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조금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리고 아마존 하면은 온라인 책 서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옛날에. 맞아. 옛날에,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아마존이 이제 판매하는 물품을 점점 더 넓혀가지고 이제는 진짜 온라인에서 모든 제품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온라인 쇼핑 그 플랫폼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네. 이러한 다양한 물건을 팔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주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아마존의 물류센터를 거쳐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필요한 기술들이 많아졌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렉이 움직여서 오는 기술. 이거 이제 이러한 기술도 보시면은 우리 로봇 청소기 같이 생긴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렉을 들고서 이 작업자에게 들고 오는 와, 이러한 신기하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로봇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아마존의 물류가 더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 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말하자면 사기도 전에 이미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을 내 근처에 갖다 놓고 배송해주는. 말이 돼요? 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뭐 우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 확보하는구나. 맞습니다. 오. 우리 와, 집에 대박. 우리 집에 우유가 떨어질 것 같은 시점쯤에 우유를 우리 와. 동네에 배달을 해다 말도 안 놓는다든지. 돼. 진짜요? 빅데이터네요. 예, 빅데이터를 오.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물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야식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 친구가 한 3일에 한 번씩 족발을 시켜 먹네. 그 3일마다 이제 족발 채워놓고 그렇지. 뭐 이런 식인 거구나. 우리 동네는 바쁘겠네. 왜요? 쟤는 맨날 먹는다고 할 거 아니야. 나한테. 야, 쟤는 뭘 시킬지 몰라. 하면서. 야, 다 갖다 놔, 다. 야, 다 갖다 놔. 하면서. 족발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화장품을 많이 쓰거든요. 아. 근데 내가 화장품 다 쓸 때쯤 얘가 화장품을 갖다 놔. 오. 요거 마케팅이랑도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잘 활용될 것 그럴 수 같은데요.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사실 업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산업의 영역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물류는 이제 물건을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 유통은 팔고 사기만 하면 된다. 뭐 마케팅은 사는 곳을 많이 찾아서 팔기만 하면 된다. 라고 딱딱 구분이 됐다면은 이제는 물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물건을 많이 사게끔 유도도 하고 반대로 유통이 물류를 직접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좀 아까 얘기하셨던 아마존 같은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시작은 유통이었지만 이제는 물류가 업무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업역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류를 그냥 물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물류에서 빅데이터는 쉽게 말하면 뭔 소리야? 말해요 그냥 해. 이 자식 이거 쓸 때가 됐는데 그렇지, 이게 그렇지. 빅데이터고 물류에서 마케팅은 맞아 빨리 사게 뽕고 넣는 거네요. 너무 잘 비유를 해주시네요. 아니 그 네. 아마존뿐만 아니라 또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월마트도 물류센터 자동화 지금 엄청 투자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월마트는 이제 아마존과 달리 오프라인 유통 강자죠. 그렇죠. 이 오프라인의 유통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온라인 쇼핑의 성장,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의 성장으로 어려움을 최근에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치명적인 손해를 본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월마트는 이제 어떤 생존 전략으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을 결합하는 온택트라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문 수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수요들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 다양한 자동화 기술과 AI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유통 승자는 오히려 월마트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허. 네. 아니 그러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도 요 자동화 설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오.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LG전자 우리 아시죠? 네. LG전자가 LG는 뭐. 우리 택배하면 또 생각나는 CJ 대한통운 네. 같은 기업, 네. 이 기업과 협업을 해가지고 네네. 우리가 AMR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운송 로봇 기술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네. 이 물류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풀필먼트 센터에 로봇을 시험 삼아서 투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예전에는 물론 AGV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요건 이제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로봇 기술인데 이 AMR 기술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제는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자기가 길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좀 더 똑똑한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쿠팡 같은 아까 쿠팡도 네. 얘기하셨는데 쿠팡 같은 데도 물류센터 그리고 물류 자동화를 위해 가지고 최근에 뭐 한 5천억 이상의 2020년도에만 5천억 이상의 투자를 했다고 할 정도로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물류 자동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없을까요, 교수님? 아마 짧은 시간 내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제 사람이 하기 좀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거나 사람의 옆에서 보조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물류 작업자들의 업무 강도나 노동량을 좀 낮춰주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산업혁명 있었죠. 네. 이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노동자들이 기계가 자신들의 일을 다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기계를 이제 파괴하자라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요소로 이제 현재 와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이러한 자동화 기술들, 로봇 기술들, AI 기술들이 과연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좀 더 고급화시키고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업무에 종사했던 인력들이 어떻게 다시 다른 곳에 재배치돼 가지고 더 나은 가치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게 할 거냐 네. 그리고 가치를 배분할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요즘에 AI가 진짜 원체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네. 성우들도 AI가 많이 대체하지 않아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왜냐면 그 아파트 안내 방송도 다 AI더라고요. 아, 그러네. 제가 녹음을 하러 가잖아요. 무슨 녹음하러 가는 줄 아세요? 뭐요? 뭐요? 오늘은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이런 아. 걸 녹음을 하러 가요. 아. 그럼 내 목소리가 기계가 인식을 해요. 예, 아. 배운 다음에 오. 내 목소리를 내는 아,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싹 빠는 거네. 아, 쫙 빨아가네. 저는- 빨대처럼. 필근님이 너무 부러워. 왜요? 왜? AI가 아무리 노력해도 개그는 못하지. 저 개그는 못 따라가요. 그렇지. 아이, 그뭐 빅데이터가 나오면 뭐 어떻게 넣어보면 될 수도 있어요. 예. 아, 그건 아무튼 지금 로봇들이 자꾸 목소리를 그렇게 따라하고. 아, 그러니까. 집합을 한번 로봇은 보세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AI 물러가라. 교수님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네. 물류는 아니지만 이지선 성우님도 그동안은 그 순전히 녹음에만 집중했다면 AI를 가리키는 혹은 AI의 어떤 내비게이션이 되는 역할로 좀 형태가 변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물류센터 자동화가 지금은 이제 절대적이 된 것 같아요. 기업들마다 어떤 전략을 내걸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물류 자동화는 이제 유통기업, 물류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사실 한편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자동화 기술들을 찾고 도입하고 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보다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한 배송을 위해 가지고 풀필먼트 센터 자동화에 또 지능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식당 갔는데 네. 로봇이 배송해 주더라고요. 아, 맞아요. 배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유행이더라. 요즘 서빙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봇 일로 와. 오, 잘했어. 꺼져. 아, 역시 주식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네네. 진짜예요.
아, 네, 진짜로 죄송합니다. 보내버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냥 물류란 게 그냥 오프라인에서 돈 가지고 가서 사고 내가 집에 가져오고 요 정도만 생각하다가 이 물류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초에 물류란 것은 모든 기술들의 어떤 집합체가 아닐까. 빅데이터를 비롯한 뭐 다양한 것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크네요, 진짜.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사실 이 물류라는 영역은 서비스 영역이에요.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사가지고 가져오는 거 가장 단순하게만 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 가져오는 거를 뭐 대신해주고 더 빨리 가져다주고 또는 원하는 시간에 가져다주고 또는 더 멀리 가져다주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들이 다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의 집합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또 물류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물류혁명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앞으로 이 돌아가는 흐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네. 물류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네. 교수님. 물류혁명은 우리 일상생활의 혁명이다. 그러네. 우리도 한마디씩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교수님답지 않게 쉽게 가셨어요. 네, 네, 굉장히 너무 쉽게. 쉽게 한 거 혁명이다, 아니에요? 그냥. 네. 그래, 저는 그럼 이제 뭐 흔히들 알고 있는 걸로 아. 쓱이다. PPL 아니에요? 아니에요. PPL 아니에요. 네, 우리 옆에 쓱. 쓱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옆에 쓱 와서 함께 쓱 발전해 나갈 거다. 제가 그 야구팀 팬입니다. 저도 하나 얹어서 가볼게요. 그럼. 아, 네. 물류혁명은 네. 로켓이다. 이 사람들 광고 놀이네. 폭발적입니다. 알바라고 폭발적이야. 안 하고 있어. 알바라고 그리고 안 하고 있어. 어디까지 치솟을지 몰라. 그렇지, 로켓이니까. 빵! 그렇지. 아, 나도 그럼 하나 해야 되잖아. 아무거나 해보세요. 물류혁명은 쿠팡. 잠깐만. PPL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네. 아니 뭐 그분들도 그렇게 워딩을 만들 때 우리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뭐 쓰기라든지 네. 로켓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맞아요. 아무튼 물류혁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차 산업의 가장 큰 날개를 달아준 분야가 바로 물류혁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여유를 가져다 준 만큼 우리 생활은 더더욱 윤택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호모디지쿠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